원가 해결 기반 생산 공정 최적화 솔루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인 건가요? 제품 단위별 원가를 날 수 있고요. 생산 계획단에서 로스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재고 수요 예측을 통해서 추정 매출, 추정 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량에 대해서도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 전문적인 관리 인력 고용 없이도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인비고웍스의 우리 신희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비고웍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제조기업들을 위한 원가 회계 기반 생산공정 최적화 솔루션 제조연구소를 만들고 있는 인비고웍스 대표 신희성입니다. 네, 일단 원가 회계 기반 생산 공정 최적화 솔루션. 네, 그러면 일단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게 중소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럼 중소제조기업에서는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문제점인 건가요? 네, 그게 문제점이 맞습니다. 네,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은요, 자체적인 결산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네네. 주로 외부 기장을 맡겨서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아니 외부에 맡기는 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외부에 맡긴다는 게 문제되진 않지만요. 네네. 돌아오는 아웃풋에 대한 좀 현상을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로 세무법원에서 다 돌아오는 자료들은 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딱 한 줄로만 원가가 표시되어서 돌아온다는 점에서 네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 라인업에 대한 원가율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그냥 자체 인력이 있고 네. 뭔가 좀 원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항목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에서는 그냥 외부에 대부분 맡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온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제품 단위별 상세 원가를 면밀히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 간의 차이를 이제 좁혀나가는 과정까지 겪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네. 일단 대표님이 갑자기 이 일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인비고웍스는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인비고웍스는 2023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네, 2023년 10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전에는 저의 첫 커리어는 저는 코스피 상장 제약회사에서 원가회계 팀장으로부터 저의 커리어를 시작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네이버를 거쳐서 실리콘밸리 소재 AI 사스 기업의 이제 CFO까지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재무 쪽에 계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는 계속 재무회계, 원가회계, 좀 회계 영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험들을 지금 굉장히 우리 지금 회사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자면 저희 회사의 아이템이 저의 커리어의 어떻게 압축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창업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창업을 했던 계기는 사실 이제 마지막 직장이 이제 미국 소재 스타트업이었어요. 네네. 이 스타트업의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자 보니 저도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런 좀 갈망이 생겼고, 네. 그를 바탕으로 이제 창업 캠프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때는 미국에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한국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셨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뭔가 좀 이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아까 원래 하셨던 일 중에 네. 회계와 관련된 일, 재무와 관련된 일,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현업에 있을 당시에 네네. 이제 저희 하도급 거래처라든지 이제 종속회사들, 다시 말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뭐 회계적인 영역의 실태를 저는 경험해 본 기억이 있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그들 자체로 결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항상 이제 저희 보고단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를 네. 캐치를 하여서 현재도 그렇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걸 바탕으로 이 아이템을 통해서 이 상황을 개선해 보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를 쓰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중소제조기업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제품 단위별 원가를 알 수 있고요. 네네. 그 외적으로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생산 계획단에서 네. 로스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고 수요 예측을 통해서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추정 매출, 추정 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량에 대해서도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모범답안 추상적인 이야기고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 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뭔가 중소제조기업에서 부족하고 아니면 뭐 원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뭔가 네. 더 로스가 생기는데 우리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게 더 개선이 된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관리 인력 고용 없이도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표준 원가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 어느 회사나 초기 MVP 제품 단계에서의 뭐 계산된 원가를 가지고 바탕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산에 투입되다 보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가 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네네. 실제로 이제 작업 공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경우 그 외적에도 제조 간접비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은 이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원가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저희 솔루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현상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원가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진단하고 그걸 파악해 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은 그걸 바탕으로 원가율을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원가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뭔가 피드백을 거의 받지는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뭐 분기라든지 맞습니다. 뭐 빠르면 월 단위로 뭔가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미 비용은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 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 분기 이후에 몇 달 뒤에 내가 알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동안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원가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지금 현재 뭐 원가가 어떻다, 로스율이 어떻다 이런 거를 알려준다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당일 생산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일과가 마치고 나서 관리자 또는 경영진들이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당일의 생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걸 바탕으로 투입된 원가에 대한 이상 징후, 더 나아가서는 불량률에 대한 현상까지도 저희 체크해 봄으로써 네. 보다 신속하게 원가를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은 네. 좀 내부에 그런 인력도 있고 네. 좀 뭐 ERP나 이런 것들을 또 써서 데이터도 잘 수집을 하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소제조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중소제조기업들은 엑셀 또는 그냥 작업지 시설하는 게 이제 페이퍼 바탕으로 네네. 그렇게 일을 하고 수행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대기업처럼 그 즉각 대응을 한다거나 좀 더 뭐 분석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네. 그들의 페인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도와주는 게 네. 우리는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그러면 실제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뭐 사실 행동적인 패턴에서는 중소기업들은 그대로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들이 네네. 갖고 있던 엑셀 자료나 네네. 뭐 종이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 사스 내에 업로드만 해주시는 것 바탕으로도 저희는 그날의 당일의 생산 기록, 더 나아가서는 재고 현황과 원가 분석 자료까지 이렇게 저희가 리포트화를 시켜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중소제조기업들도 뭔가 일어나면 이벤트가 일어나면 뭔가 기록은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네. 뭐 DB화가 되지 않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못한다는 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회계법인에 갔다가 그냥
원가가 얼마입니다라고 나중에 그냥 퉁쳐서 오는데 네. 이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의 뭐 데이터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네. 그죠? 뭐 OCR로 읽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서 원가를 계산해 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서비스를 우리만 하나요? 저희만 한다기보다는 다른 경쟁사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모 회사가 사실 이제 버추얼 CFO라는 개념으로 전문적인 회계사가 투입돼서 인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외적으로도 저희 기능 중에 하나는 저는 재고 수요 예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국내에 다른 스타트업도 그쪽에 특화되어서 자료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단편적으로는 다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히 재고와 관련된 재고 원가, 그러니까 원가 계산과 관련된 우리가 좀 특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원가라는 포인트보다는 저희는 하나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경영 관리 영역에서 좀 더 특화되었다. 경영 사이클에 맞춰져서 이제 모든 순환 주기들을 저희가 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관리해 준다는 게 저희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중소제조기업에 우리 사장님이 계신데 네. 사장님이 늘 아침마다 어제 뭐 어땠냐 그냥 보고를 받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걸 하려면은 지금 중소제조기업에서는 그걸 할 만한 인력이 고용이 안 돼 있든지 맞습니다. 데이터가 되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못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매일 하루 단위로도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속하게 하고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하여튼 이런 류의 지금 서비스를 우리와 같은 어떤 뭐 경영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어떤 도구로서 하고 있는 곳은 뭐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라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네. 해외에는 좀 비슷한 선례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네. 국내에는 없나요?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올라운더로 활동하고 있는 시도를 해보는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말씀은 아까 대기업들은 네. 원래 이제 뭐 CRM 솔루션들이 있고 네.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면 내부에 뭔가 회계 전문가들이 뭔가를 본인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AI의 힘을 우리의 솔루션의 힘을 그걸 가지고 제공해 준다. 네. 근데 이거 뭐 대기업에는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분명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고요. 대기업도 사람이 분석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시스템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잘 되면 우리도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영업하기가 힘들든지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수요는 동일하다. 네, 수요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지금 아까 제조업에 좀 특화돼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상용화된 건가요? 네, 저희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용화가 되어서 계속 초기 이제 POC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 전환까지 일어났고요. 네네. 아직 폭발적인 이제 매출 신장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스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보안이라든지 이슈가 대기업보다는 좀 덜 할 테니까 네. 사스 형태로 그래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그렇기 서비스는?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사스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럼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흔히 말하는 온프라미스 형태라든지 네. 근데 내부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근데 그런 준비도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저희 전략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커스터마이징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용역을 해서 이제 온프로미스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안 이슈가 많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케어해야 될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네. 온프로미스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제품군이 아까 뭐 제조업에 특화되기도 했는데 네. 아까 막 두 개처럼 제가 느껴졌는데 어떤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일반적인 이제 중소 제조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인 제조 연구소가 있고요. 제조연구소. 네. 그리고 네네. 두 번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통주 시장, 주류 제조업에 특화된 주류 연구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류연구소. 네. 두 개 다 지금 현재 상용 제품이 나와서 뭔가 POC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중소 제조 기업을 위했던 이제 저희 메인 프로덕트, 이 제조 연구소는 사실 좀 공정 자체가 복잡한 화학 금속에 대한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겠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주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 제조업은 다른 산업들과 다르게 주류세라는 특화된 영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양조장들 또는 이제 주류 제조업체들은 브루어리들은 주세 계산에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주세 계산에서부터 재고 관리, 해썹 관리까지 특화된 서비스로 진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주류 업체들 큰 대기업들도 많은데 네. 사실 요즘 워낙 뭐 소규모 양조장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네. 그 길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용으로 완전히 만든 특화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뭐 영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업 현황은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미 중대형 양조장들은 이미 POC 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귀속을 시켰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는 이제 오로지 이제 주류 제조업을 위한 특화된 세무법인과 네네. 저희가 MOU를 맺게 돼서 이제 네. 보다 폭발적으로 독과점 시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주류와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뭔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전문 세무법인도 있나 보죠? 네. 거기랑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네,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 효과에서도 낙수 효과로 이제 기존의 세무법인에서 이제 갖고 있던 이 주류 제조업들도 네네. 저희 고객사로 귀속되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보다 폭발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 이런 뭐 어디 군청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네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국내 양조장들을 독과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뭐 그 세무법인이 주류에 특화되어 있었다면은 네. 뭐 흔히 말하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자료를 받아와서 뭔가 계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뭔가 니즈를 느껴가지고 우리랑 제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 대표 세무사님도 이런 좀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이터를 받아와도 네네. 일일이 엑셀로 계산하고 하는 게 너무 괴로웠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금 계산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는 네. 이런 영역으로만 갈 수 있다면 네네. 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양조장에 우리 솔루션이 직접 들어갈 수도 뭐 사스로 공급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회계법인이 그러니까 세무법인이 그냥 우리 거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뭔가를 해서 그쪽에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양 방향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조와 관련된 아까 제조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언제쯤 우리가 그러니까 서비스가 완성됐다? 언제부터 서비스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저희가 초기 버전이 런칭이 되었고요. 네네.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는 화학 그리고 금속 업체들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뭐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아마 현재는- 투자자분들은 그런 네. 약간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초기 POC에는 저희가 총 13개의 기업까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었고요. 네네. 현재는 액티브 클라이언트로는 이제 6개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하기에는 지금 6개가 실제 돈을 내고 사용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유로 거죠. 전환된 고객들이 6개 기업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돈을 버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까 사스 방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네. 구독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의 과금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돈 버는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크게 3가지 모델로 이제 압축되어서 저희 매출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스 요금을 바탕으로 과금을 하는 방식.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커스텀 개발을 통해서 네네. 개발 용역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이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저와 더불어서 전문적인 회계 인력들이 존재합니다. 네네. 이들이 이제 고객사에 이제 침투해서 컨설팅으로 벌어갈 수 있는 컨설팅 매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침투를 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게 세 가지 정도. 그럼 네. 지금은 주로 사스 매출로 주로 나고 있나 아니면 컨설팅 매출이 큰가요? 어떤가요? 아직은 POC이기 때문에 이제 사스 매출은 좀 미미하고요. 네. 주로 저희가 폭발적으로 매출을 얻고 있는 건 컨설팅 영역에서 매출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소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 잘 안 되고 있을 텐데 네. 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뭐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컨설팅이 된 다음에 우리 사스가 도입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컨설팅 자체가 기업의 어떻게 보면 체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결제 체계에서부터 보고 체계, 더 나아가서는 업무 사이클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속 화학 쪽에 우리가 좀 제조와 관련돼서 네. 그 말고도 제조는 많을 거잖아요. 네. 중소 쪽에서. 네. 근데 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는 다른 기능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집중한다는 의미인가요? 일단은 집중한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사실 세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영역이나 생산 관리 영역에서 산업마다 조금은 상이합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적으로 산업을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를 좀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플랫폼에 반영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를 만드신 지는 거의 얼마나 돼요?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조금 넘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성과라고 해야 될까?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는 일단 작년 5월에 이제 소풍벤처스라는 곳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팁스 수행 중이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뭐 팁스의 개발 과제도 지금 말씀하신 이 과제고. 네, 과제를 하고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는 이미 한번 받으셨고. 네. 그러면 오늘 이 인터뷰에 출연하신 거는 우리가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프리 시리즈 A 단계가 되는 건가요? 네, 시리즈 A를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얼마 정도로 지금 레이징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펀드레이징 금액은 7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간을 저희가 듀레이션을 산정한다면 저희는 올해 3분기까지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하여튼 9월 정도에 좀 마무리를 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 팀에 대해서도 회계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네. 우리도 개발 회사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 팀은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와 더불어서 회계 전문가가 2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개발진 3명,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대표님 혼자 창업하셨던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 CTO님하고 저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동 창업하신 분은 CTO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창업하기 전에는 뭐 어떤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창업하기 전에는 사실 부트캠프 창이라는 네. 창업 부트캠프에서 팀빌딩을 이뤄졌었고요. 네. 공교롭게도 그걸 바탕으로 쭉쭉 밀고 나가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트캠프 같은 데서 모르는 사이였는데 만나서 이게 공동 창업을 하시게 된 거고, 네. 그죠? 그럼 아까 프리시드, 그러니까 프리팁스, 그러니까 시드 팁스 네네. 되면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뭐 나름 승승장구하면서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투자는 7억 정도를 올해 3분기 내지는 올해 말까지 우리 레이징하는 거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지금 입주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언제 입주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이 좀 꽤 됐는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일단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네. 이제 보다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좋고, 그 외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진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하게 됐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분들은 여하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서비스가 좀 더 국내에서 이렇게
해외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양은? 저희는 이제 근시안적으로는 일본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추후에는 저희 엔드픽션의 미국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어떤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이미 ERP에다가 인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뭐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국내 시장을 뚫고 일본, 뭐 나중에는 미국까지 한번 진출해 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창업하게 된 계기부터 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비웍스 대표 신희성입니다. 이번에 프리 라운드를 열게 된 배경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기존 시드 라운드 단계에서 POC를 거치면서 이제 일부 고객사들의 유료 전환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레퍼런스가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는 가장 최근에 박람회를 통해서 일부 대기업들의 수요를 좀 느끼고 있어서 그들과 실제로 지금 매출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그들을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저희 인력을 좀 더 수급을 하고 다시 말해 개발자들을 더 채용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 대답을 저희가 들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아까도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류 영역에서만큼은 저희가 독과점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경쟁사들이 뒤따라오기 전에 저희는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저희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프리 라운드를 유치하여서 보다 탄탄하게 저희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비고웍스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중견기업까지 포함해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데이터가 돌아오는 데까지 외부에 나갔다가 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비고웍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내부에 굉장히 탄탄한 어떻게 보면 회계 전문가와 개발진이 같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POC를 하면서 유료 고객까지 지금 이제 이끌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강점이고요. 아까 뭐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도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쓸 이유는 없는데 그동안에 뭐 담당했던 인력들도 있고 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뭐 온프라미스가 돼야 된다라든지 뭐 보안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인비고웍스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인비고웍스에 직접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린 계열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